농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종일입니다. 농업지원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10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 선도들은 인재 양성으로서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이 어려워서 많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이쪽 되겠습니다. 청년 및 도시민 농업 관심 증대 교육으로서 청년 및 도시민 농업 관심 증대 교육으로 반려동물 및 화해 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농업계열 대학생 창업 지원 교육으로 농업인 창업 특강, 농업계열 기업인 특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농촌 체험 교육으로서 2회에 걸쳐 추진을 했으나 역시 코로나로 인하여 교육이 많이 추진을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다음 3쪽 되겠습니다. 지역 특성화 맞춤형 영농기술 교육으로서 영농 현장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약초, 청년농업인, 지혜비 등 교육과 샤인머스켓, 한우 등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코로나로 인하여 교육이 많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4쪽 되겠습니다. 전문 농업세원 양성을 위한 농업인 대학 운영으로 신소득 작물 개발학과와 농산물 가공 마케팅 학과를 운영하고 했으나 역시 코로나로 인하여 교육이 들쑥날쑥한 관계로 많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학습단체 육성으로 키트 개발과 창의 학습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기농인 마을 지원 사업으로서 기농 기촌 상담 및 기농 농업 창업 융자 지원 사업, 우수 기농인 육성 사업, 기농 시드머니 시범 사업, 기농 창업과정 및 시드머니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보계 금강면 IC 주변 안성맞춤랜드 연계 관광 테마마을 개발을 마을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농업, 문화, 생활 등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테마 및 핵심 주제를 발굴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사업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생산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브루베리잼, 딸기잼, 배과채주스, 비트과립, 비트환, 분말류로 비트, 표고버섯, 노루궁뎅이버섯, 솔잎순 등을 분말로 만드는 등 9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농촌자원 기반 산업화 전문가 양성으로서 브런치 창업교육과정, 전통주 기초 및 상품화 교육과정, 우리쌀 이용 제과제빵 상품화 교육과정, 농산물 활용 수제맥주 제조교육, 바른 식생활 지도사 교육과정, 제과 기능사 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반농업 기계화 촉진으로 주산지 일관화 사업, 임대농기계 운반 지원 서비스 운영을 하였으며 남부지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20년도 농업지원과 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종일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숙 의원님. 네, 제가 이거 질문하는 거는 사실은 농업기술사 센터장님한테 드려야 될 얘기인데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자리에 안 계시니까 제일 먼저 세과랑 통합인데 제일 먼저 들어오셨으니까 뭐 질문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강의를 많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종류별로. 제가 받은 자료를 봤더니 올해 62건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62건 중에 안성분이 강사로 들어간 게 16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이유가 왜 그런 건가요? 완전 교육을 취함에 있어서 그 강사의 그 전문성이라든지 그 분야에서 요구하는 그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안성에서 그만한 그 능력을 갖추신 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분을 써야 되지만은 지금 전국 단위로서 최고 우수한 강사를 섭외를 해서 안성 농민들한테 최고의 질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강사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부 강사를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강사 육성 교육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뭐에다 활용하려고 강사 육성 교육을 이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강사로 쓰지도 않으실 건데 최고분들만 찾아서 쓰실 거여가지고 이분들은 안 쓸 건데 그 사업비는 왜 드리는 거죠? 그러면? 강사 육성 교육은 체험이라든지 교육농장 등의 그 활용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농장의 그 체험이나 그런 게 왔을 때 그분들한테 하기 위해서 그 강사 양성을 교육을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교육을 추진하는 거는 그 분야의 마케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는 그분들이 강의에게는 조금 그 미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안성분들도 보면은 이런 강의를 외부로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그런 그분들은- 분들은 저희들도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그분들 다 쓰고 계신다. 네, 그럼 그렇습니다. 그분들 쓴 게 16번밖에 안 되신다는 거예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네. 내가 알기로는 지금 브런치 창업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거 뭐 우리쌀 활용이라든가 그런 건 안성에도 훌륭한 분신들이 많던데 여기 또 있네. 마지막에 보니까 아열대 강의 이분은 또 안성에 계신 분이 또 외부에도 나가서 강의를 하시던데 네. 이분들 다 보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이에요.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최고의 전문인의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게 맞긴 맞죠. 그쵸? 맞긴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그 최고라는 기준이 어디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안성 10위로 나가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안성 사람들을 하는 사업이라면 되도록이면 친근감 있는 안성 사람들한테 이 자격이 갖춰져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줘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안성 10위를 덜 낭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말씀은 말씀이세요. 근데 또 여기까지만 꼭 국한된 건 아니고 모든 안성 전체가 다 그렇긴 한데 먼저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되도록이면 안성에서 인재를 발굴하셔서 안성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게 좀 낫지 사용이라는 건 좀 그렇구나 여기 하시는 게 활용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어요? 네, 그 앞으로는 안성에서 강의를 했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최대한대로 활용을 좀 하겠습니다. 예. 알아보셔가지고 좀 더 하시고 내 개인 간의 인간관계를 떠나서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네, 성미찬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미찬 의원입니다. 저는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는데요. 네. 올해 농기계 사용 임대가 좀 가격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가격이 줄은 게 아니고요. 네네.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고통 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임대료를 50% 감면.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그 농기계를 이제 지금 운반하는 작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운반을 해서 그 싣고 내리는 거는 그 기사가 하는 것에 아니면 그 농장주 그 주문을 하신 그 말씀은 기사가는 못하고요. 농장주가 직접 하게 돼 농장주가? 있습니다. 예. 그런 기기를 높이가 있으니까 오르고 내리다가 네. 만약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농장주의 책임으로 농장주의? 됩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들이 그 기계에 대해서 일부는 저 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운반 서비스 하는 분들은 단지 그 사무실에서 농장까지 운반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승하차는 승하차는 본인 책임입니다. 임대자가 하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한 사고의 문제가 발생을 됐을 때는 과실 책임은 그 임대자가 많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그럼 보험을 지금 이렇게 들어놓으셨다고 약간의 네. 보험을 들어놓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그 보험은 어떤 종류의 보험인지 좀 말씀 좀 그래서 해주세요. 상해보험도 있고요. 네. 농기계 자체에 대해서 그 기계가 파손됐을 때 네. 그거에 대한 일부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치게 되면 그 상해보험으로 기본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상해보험으로는 100%는 안 되고요. 일부분만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분만?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네. 기계를 싣고 내리기 전에 저희들이 그 동작이라든지 그런 안전 교육은 미리 시킨 다음에 승차를 시키고 하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맞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운영에 차질 없이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유광철 의원님. 유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송혜원께서 농기임대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농기계임대 사업장에 좀 출퇴근하면서 방문을 해보니까 그 농기계를 빌려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호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기계임대 사업은 정말 우리 안성시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농기임대사업소의 그 직원들 있죠? 네, 예, 직원들이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직원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제가 주위에서 이렇게 판단을 좀 해봤을 때 이 직원들도 농기계 전공을 한 친구들이고 또 이 직원들이 없으면은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농민들이 직원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또 이렇게 의존을 많이 하는 걸로 봤을 때 이 직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 직원들이 고용이 안정이 돼야 가정에서도 또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 농기계 4개소에서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4개소의 그 직원들이 그 시간제 계약직이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1년마다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계약 기간이 되면 불안해하고 또 굉장히 그 근무욕이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한 게 정규직을 좀 해주자. 그래서 지금 공업직렬 중에 그 농기계 파트의 공업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해주는 방향으로 시장님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분들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그리고 정신없이 바쁜 거는 뭐 인력 문제는 옛날부터 거론됐던 문제고 그러면 다른 문제는 몰라도 고용 안정은 좀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정규직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그 공업직렬 쪽으로 다 이렇게 그 해주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네, 당부를 최선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네, 박상수 의원님. 일종의 드론 인재 양성 사업비가 얼마였죠? 저기 그 팀장님이 대신 설명해 드릴까요? 말씀해 주시죠. 귀농육성팀장 최관수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 드론 관련해서 이제 사업 예산은 없었고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 그 농업기술 홍보라는 그 세부 사업 뭐 홍보 농업기술 홍보 세부 사업 내에 저희가 이제 교육 장비 구입하는 면이 있어서 드론을 구입한 내역은 있습니다. 교육은
현재 자체 교육으로 해서 계획을 저희 농업인 교육 예산으로 교육을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코로나 때문에 실행 못했고 저희 청년 농업인 CEO 과정에서 단기로 교육을 잠깐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 정도까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럼 교육용 드론 구입이 지금 여기 표기를 하셔서 제가 여쭤본 거였어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인재 양성 부분에 대한 사업비로 잡힌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어떤 걸로 잡혔다고요? 저희 팀 내부에 있는 자체 예산, 교육용 장비 구입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도 촬영용 드론을 구입을 했습니다. 촬영용 드론을 4대 구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습은 올해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용 자재 구입비요? 예, 저희 이제, 네네. 드론 세부 사업이 없어서, 이제 향후 이제 사업을 만들려고 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팀에 있는 예산으로 교육용 드론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11월, 12월도 사업 추진 계획이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교육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향후에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고령화가 심각해서 하여튼 이제 그 방제나 농작업 부분에 대한 대책 기능을 좀 보완하는 의미 뭐 이런 것 때문에 드론 부분에 대한 활용 계획을 좀 그래서 교육 계획은 몇 번 체계화한다. 세웠어요. 네? 교육 계획을 몇 번 세웠었는데 네네. 실행을 하려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코로나가 뭐 2.5단계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교육 같은 게 다 추진이 불발됐거든요. 그래서 몇 번 세웠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년도부터는 철저하게 단계별로 해서 교육을 좀 실시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도에도 여튼 그러면 계속 시행할 계획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있습니다. 이거는 해야 되고요. 그 칠쪽에 도계금강 IC 주변 그 테마마을 개발과 관련해서 네.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사업을 중단한다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제 먼저 우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해서 이거 추진을 했었는데 2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컨설팅도 들어가고 교육도 들어가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1차를 추진했고 올해도 이제 컨설팅을 추진을 해서 그 부락이 가야 될 방향 같은 거를 작년도에 정했고 올해는 그 실시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쪽 마을하고 그 교류가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컨설팅도 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그래서 컨설팅도 못 하고 또 그쪽 지역에서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추진력이 좀 미진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 사업은 접는 겁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추진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그동안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면서 그 용역도 발주하셔서 뭐 네, 진행하시고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최를 하고 있는 그 당의 마을에서 어느 정도 이 추진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서포팅 해주고 거기에 저기 그 컨설팅을 해주는 관계인데 거기 마을에서의 그 추진력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 이거 원래 마을 선정까지 이루어졌었잖아요. 네, 그쵸? 선정됐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마을 주민들 역시 또 사업 포기에 대한 의지에 저기 대해서 표명을 하신 건가요? 거의 이제 그동 2개 마을하고는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사업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애초에부터 의회에서 여러 가지 그 우려나 지적 사항들이 사실상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지금 관광 테마 마을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지금 활력 있게 진행된 것도 사실상 별로 없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좀
충분히 검토하셔서 결국에는 마을 단위의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처음에 시설 하나 뭐 그 집어넣고 그 유지가 안 되고 그냥 단발성으로 전부 끝나는 사업으로 이게 종료가 되어지면은 크게 의미가 또 없거니와 예산 낭비 이 결과를 초래하니 좀 심사숙고하자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럼 용역비 포함해갖고 예산만 낭비하고 지금 저희들이 전혀- 맨 처음에 추진하는 방향은 미국에서 스톤반저라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 무슨 사업이냐면 요리사가 그 마을에 상주를 하면서 그 지역에서 나는 그 농산물을 가지고서 거기서 요리를 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들도 그런 걸 꿈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거기에 요소를 발굴해내서 그거를 기화점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개발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상 그런 여건이 아직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예, 막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시 의지만 갖고 추진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업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 잘 해보려고 했으나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하네요. 어쩔 수 없네요. 사업 접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앞으로 판단이 신중하게 들거든요.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네. 가공센터 지금 영업 허가 진행 중이라는 말이 뭡니까? 굉장히 판매 제조 허가가 나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안 났는데 며칠 전에 그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원래 연초에 사업자 등록증 나왔다 보고하지 않았었어요? 사업자 등록은 나왔었는데요. 네네. 거기서 이제 농가들이 사실상 제조 허가를 맡기 어렵거든요. 개개인이 맡기에는. 네. 근데 그 제조 허가가 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을 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가공센터가 지금 최소한 6차 산업 부분에 대한 산업화 부분을 위해서 좀 연착륙을 도울 수 있는 플랫폼 기능을 조금 가져간다. 네. 예. 뭐 이런 게 이제 기본 취지였고 네. 계속 진행이 되어져 오고 있는데 애초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조 부분이나 영업하거나 같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게 맞죠. 얼마만큼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통일성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비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행정적인 미스였었던 건데요. 하여튼 지금은 다 갖춰져 가지고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지금 시제품 개발 올해 9종 했다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 개발된 게 총 몇 종이에요? 그건 팀장님한테 물어봐 드릴까요? 농촌장원 팀장 오주동입니다. 현재까지 한 10종 이내로 제품이 나오고 있고요. 10월 12일 날 영업 등록증이 완료를 맞춰가지고 이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통해서 제조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네. 가공센터 운영 이후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네. 전부 시제품 개발한 게 총 몇 개냐고요? 몇 종이냐고요? 2018년도부터 추진한 결과 한 30여 종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여 종이요? 예. 이거 지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학습단체 특히 뭐 여러 가지 지금 운영 중이신 거잖아요. 네. 뭐 전통문화 농촌 자원 기반 산업화 전문가 양성 과정부터 해서 쭉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동아리 모임이나 친목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 좀 명확히 가져가시고요. 네. 그 실제 여튼 산업화 기반의 연착륙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떠한 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리스트 정하시고 매뉴얼 정하시고 해서 좀 진행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그 부분에 하겠습니다. 대해서 지금 계속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그냥 뭐 내부적으로 문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문제가 있으니 좀 그 진행이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문제의식은 문제의식대로 느끼면서 여튼 수용해갖고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근데 계속 대안을 만들겠다라는 거 이외에 실제 변화도 없고 정책적으로 지금 변화도 없고 그런 변화를 지금 이끌어내려고 하는 어떤 행정적인 노력 자체도 지금 그 의원으로서는 검증이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제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뭐 권역별 부분에 있어서도 뭐 품목별이 권역별이 됐든 이제 품목별이 됐든 추가적인 중장기 그 가공센터 설립 방안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일 농업지원과장님이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